네, 이번 학기부터 엑스레이 디프랙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교재는 이제 퀄리티의 그 Elements of X-ray Diffraction이라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일단 엑스레이 디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재료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체 물리학 연구하는 데서는 굉장히 필수적이죠. 이제 심지어 이제 생물학 쪽에서는 이제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물학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생물학이 거의 뭐 이제 종의 분류라든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생태 이제 그런 쪽의 연구를 했는데 이제 최근의 생물학은 이제 분자 생물학이 대세죠. 이제 분자 생물학의 시작은 이제 그 DNA를 이제 발견한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DNA 발견은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 그 엑스레이 디프랙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 구조, 그러니까 DNA 구조 분석을 통해서 그 이제 유전자 DNA라는 거를 이제 밝혀내면서 이제 노벨상을 받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분자 생물학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재료과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고체 물리뿐만 아니라 뭐 화학 그 이렇게 생명과학에서도 이제 엑스레이 디프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 학기 때 엑스레이 디프랙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는 그 굉장히 엑스레이 디프랙션이 중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고자 합니다. 일단은 요 사진은 그 렌트겐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이제 여기 렌트겐이고 요거는 이제 렌트겐 부인의 손이에요. 그래서 렌트겐이 이제 자기 손 찍으면은 그 저기 위험할까봐 이제 부인 손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으니까 이제 굉장히 놀랐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뼈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엑스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인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럼 엑스레이는 이제 뭐냐? 이제 엑스레이는 빛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빛인데 우리가 이제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긴 파를 우리가 라디오파, 그다음에 이제 1에서 10-3승미터 정도 되는 거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프라레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저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가시광선은 그 10-7승 아주 내로우한 영역이죠. 이제 굉장히 내로우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일곱 색깔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파장이 더 짧아지게 되면은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그 자외선이 되는 거죠. 자외선 옆이 이제 그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는 이제 10-8승에서 10-12승 미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원자를 측정하기에 굉장히 적당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빛이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우리 눈에 이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적에 그 디프랙션 리밋이 디프랙션 될 적에 이제 그 사이즈가 이제 비슷해져야지, 비슷한 게 이제 비슷하게 되면 스캐터링이 이제 일어날 때 물질의 크기랑 비슷할 때 이제 스캐터링이 이제 잘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뭐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굉장히 이 파장의 사이즈가 이제 건물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라고 하잖아요. 라디오에서 이제 전파를 수신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라디오파를 이용을 하는 거죠. 집에서 많이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밀리미터 파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파여서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고분자 이제 분자들 이제 히팅한다든가 요리할 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세포들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울트라바이올렛 가면은 이제 이 몰리큘하고 이제 비슷한 스케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이제 원자랑 스케일이 비슷하죠. 물론 이제 감마레이로 가게 되면은 이건 그 아토믹 뉴클리아이, 그러니까 원자 핵하고 이제 그 사이즈가 웨이블랭스가 비슷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옹스트롱 단위를 쓰거든요. 옹스트롱 단위는 10-10승미터. 이걸 이제 옹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 나노미터는 이제 10옹스트롱. 그래서 10-9승미터. 이게 이제 1 나노미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의 그 파장대가 0.5에서 2.5옹스트롱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자의 크기, 이제 고체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또는 이제 재료과학에서 많이 쓰는 그 원자의 크기를 이제 그 볼 적에, 산란을 일으킬 적에 이제 굉장히 비슷한 그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란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체 물리 연구를 할 적에는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엑스레이 디프렉션.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기 때문에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죠. 그래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어떤 이렇게 그 맥스웰의 방정식에 의하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가고, 매그네틱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하고 수직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이제 포인팅 벡터로 정의되면서 이쪽 방향으로 포인팅 벡터의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페이즈 팩터로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팩터, 이제 이렇게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전적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이렇게 전자기 파로서의 엑스레이를 다룰 적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로 이제 다룰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 빛의 그 이중성이 있잖아요. 얘가 빛은 파동이기도 하지만은 입자이기도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빛이 만약에 입자로 우리가 다루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포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톤은 이제 hν 또는 이제 h박 오메가, 이제 이거의 그 에너지 유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퀀텀 포톤이라고 하는 그 퀀텀 하나하나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거 인티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파장은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람다는 C 오버 V,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C 오버 뉴, 뉴입니다. 이거 frequency, 이제 또는 F로 쓰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장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엑스레이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제 하게 되면요. 이제 엑스레이를 만드는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방법은 이 전자를 충돌시키는 겁니다. 어디다 충돌시키냐면 이 타겟에다가. 그 전자기하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하학의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에서 이것이 그 가속 운동을 할 적에 이제 전자가 있고요. 이제 전자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할 적에 빛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방사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사광.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는 그 전자를 가속을 시키는데, 가속을 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전자가 꺾어지는 요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방사광이 이제 발사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방사광 가속이죠. 여기서 이제 일종의 가속 운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위치가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 운동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사광 가속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자를 가속시켜서 얻는 방사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브람스트랄롱이라 그래가지고요.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 엑스레이가 어떤 이제 타겟에 이렇게 그 일렉트론이 날라와가지고 어떤 타겟에 이제 부딪혀요. 타겟에 부딪히면은 여기서 일렉트론이 날라와가지고 타겟에 딱 부딪히면 감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큰 감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감속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엑스레이가 이제 방사가 되죠. 이게 이제 브람스트랄롱.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실험실에서
엑스레이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자를 이제 타겟에 이제 그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브람스트랄롱이 나오게 된다. 근데 그 엑스레이가 이제 나올 때,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이제 타겟에 맞으면 일렉트론 에너지가 손실이 생기잖아요. 이 손실. 그래서 이 손실되는 그 에너지가 손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엑스레이 튜브로 만들어서 요거를 엑스레이를 이제 그 상업적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엑스레이의 카이네틱 에너지, 엑스레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아니라 엑스레이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전자의 가속에 의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이제 전자의 충돌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니까 이제 그 V는 전자의 속도고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쿨롱 에너지, 그러니까 그 전자기하 이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얘가 EV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V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V는 이제 그 어플라이드 볼테이지죠. 이게 볼테이지니까 얼마만큼의 볼테이지를 가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그 전자가 가속될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엑스레이를 이제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엑스레이의 발생은 전자의 에너지랑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웨이블랭스가 지금 웨이블랭스가 에너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h바 오메가니까 h바 오메가 또는 이제 h 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c 오버 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h 뉴인데, 그럼 얘는 이제 그 h의 이제 람다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블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에너지가 큰 거고, 이쪽은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가 큰 거, 이 에너지가 작은 건데, 이쪽은 에너지가 크고 이쪽은 에너지가 이제 작은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여기 그 엑스레이가 이런 식의 인텐시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킬로볼트, 25kV, 20kV, 요거는 그 가속 전압. 요게 이제 요 V가 이제 가속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가속 전압에 따라 가지고 가속 전압에 의해서 지금 전자의 이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일종의 이러한 스펙트럼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엑스레이 스펙트럼은 여기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몰리브덴을 사용을 했네요. 요 타겟은 이제 몰리브덴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K 알파, K 베타라고 하는 어떤 이제 픽이 떠요.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characteristic radiation. 어떤 특정 이제 특성 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뭔지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 엑스레이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 전자의 가속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이제 브람스트랄롱이라는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자의 감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 로스가 엑스레이로 이제 형성됐을 적에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특성 characteristic 그 radi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양자역학적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브람스트랄롱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이에요. 이 브람스트랄롱은 이제 독일의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브람스트랄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breaking radiation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breaking radiation은 얘가 이제 어떤 원자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큰 게 원자고, 전자가 이제 파란색인데, 전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뭔가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바뀌는 거는 에너지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에너지가 요 E0-E2만큼 이제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데, 그 E2만큼 변화된 에너지가 뭘로 나오냐면은 바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 전자기하학의 그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브람스트랄롱
에너지 브람스탈롱 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그 브람스탈롱 레디에이션은 아까 봤다시피 컨티뉴어스 또는 화이트 레디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전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화이트 레디에이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요 타겟을 맞고서 이제 어떤 그 여기 원자들이 사실 뭐냐면요, 요 원자들은 타겟 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그 몰리브덴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몰리브덴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몰리브덴 원자들의 이제 전자가 맞는데, 전자가 맞아서 이런 원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그 흡수도 일어나겠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감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감속은 이런 원자와 전자 간의 그 상호작용에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프로세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원자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 에너지 로스가 레디에이션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브람스탈롱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자들은 그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타겟 아톰하고 어떤 그 충돌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브람스탈롱 이 프로세서에서 나오는 그 화이트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이 컨티뉴어스 레디에이션, 이 컨티뉴어스 레디에이션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지금 요 네모 박스 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EV는 이제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죠.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 포톤의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맥시멈이죠. 여기서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로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스 없는 경우에는 여기 에너지가 이제 맥시멈으로 다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거보다는 어쨌든 로스에 의해서 이거보다는 작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 람다를 보게 되면은 그 람다는 이제 그 C 오버 뉴니까 뉴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뉴분의 1은 EV분의 H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플랑크 상수, 빛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엘레멘터리 차지 다 이제 이거는 내추럴 유닛이기 때문에 이 내추럴 유닛을 가지고서 넣어보면은 12.389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오버 V, 이제 V는 볼트.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단위가 이제 볼트가 되니까 얘는 이제 얘는 볼트 미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얘 파장은 이제 일종의 이제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볼트 옹스트롱, 여기는 볼트 옹스트롱입니다. 그러면 옹스트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컨티뉴어스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컨티뉴어스 에너지는 지금 요 관계식을 따르다. 근데 요 관계식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뉴맥스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뉴맥스라고 한 건, 뉴맥스는 프리퀀시가 가장 크다. 프리퀀시의 리밋이죠. 이 프리퀀시보다는 더 클 수는 없죠. EV가 주는 어떤 EV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에 의해 가지고 H뉴는 이제 H뉴 맥스보다는 이제 작아야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람다 미니멈이죠. 여기는 람다 미니멈입니다. 람다 미니멈이었는데 요 SWL을 숏 웨이브랭스 리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숏 웨이브랭스 리밋.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짧은 파장의 엑스레이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 SWL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는 지금 웨이브랭스가 작으면은 엑스레이가 지금 안 나오다가 이제 어떤 순간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 1/V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볼트가 여기 가속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10, 15, 20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더 짧은 파장으로 지금 옮겨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의 가속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짧은 파장,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지금 여기 파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가 이제 관계가 있냐면은 아토믹 넘버, 이 타겟에 이제 그 전자가 타겟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타겟이 어떤 원자로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 원자의 아토믹 넘버 이 G랑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레이 튜브 커런트. 여기 엑스레이가 이제 엑스레이 튜브에 요 커런트를 흘려야 이제 전류가 가니까 그 전류가 가속이 돼가지고 이제 전류의 흐름이 가속이니까 I라고 하는 거는 이제 dQdt잖아요. 그러니까 차지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이제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류에 의해 가지고 가속이 일어나면서 얘가 전류가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튜브에서의 이 커런트랑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커런트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토믹 넘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리고 V는 이제 볼트겠죠. 그 다음에 여기 A는 이제 비례 상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이것의 에너지 인텐시티, 그러니까 여기 엑스레이 인텐시티는 요 모양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엑스레이의 피크 인텐시티입니다. 요 피크 인텐시티. 여기 인텐시티는 지금 뭐랑 관계가 있느냐? 인텐시티는 이 커런트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아토믹 넘버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볼테지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비례 상수. 이제 사실 여기 M이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데, M은 이제 2입니다. 여기 2.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컨티뉴스 엑스레이를 얘기한 거였어요. 컨티뉴스 엑스레이. 여기 이제 K알파라고 하는 K알파와 K베타라고 하는 얘가 characteristic 엑스레이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characteristic 엑스레이가 왜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자를 이제 타겟에다가 전자를 이제 충돌을 시키는데, 전달에 충돌을 시킬 적에 일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가지고 레디에이션을 이제 브람스트랄롱 레디에이션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컨티뉴스한 얘는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더 빨리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니까 이거 꺾이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가속이 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레디에이션 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브람스트랄롱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이제 컨티뉴스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성 엑스레이는 여기 K알파나 이제 K베타처럼 특성 엑스레이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현상 때문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냐면은 전자가 여기가 지금 K쉘이고 여기가 지금 L쉘이에요. 그럼 K쉘에 있는 전자를 때립니다. 전자를 때리면 이 전자가 통 튀어나가요. 당구공 충돌을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턴 효과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양자역학의 이제 컴퓨턴 효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전자는 웨이브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파티클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클 웨이브 듀얼러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파티클로 생각을 해서 이 당구공 충돌에 의해서 얘가 이제 튕겨나갑니다. 그럼 튕겨나가면 여기 구멍이 생기겠죠. 이제 베이컨트 홀이 생겨요. 베이컨트 홀이 생기는데 자연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L쉘에 있는 전자가 K쉘로 트랜지션을 합니다. 그럼 트랜지션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이제 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전자로 채워지고 여기는 전자가 이제 비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L쉘에 홀이 생기는데, 그러면 트랜지션이 일어날 적에 뭐가 생기냐면은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가 H바 오메가의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스케일이 바로 엑스레이의 파장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윌리엄 브레그랑 헨리 모즐리가 이제 요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characteristic 엑스레이는 지금 이제 이러한 아토믹
트랜지션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엑스레이에 해당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K쉘에 있는 그 홀에 L쉘에 있는 전자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 전자의 트랜지션에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 K쉘이 있고요. K쉘에 있고 L쉘은 지금 이제 트리플리 디제너레이트 돼 있어요. 그 트리플리 디제너레이트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M쉘이 있는데, M쉘이 있고, 그 다음에 N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이제 그 K쉘에서 지금 그 L쉘에 요 트리플리 디제너레이트 돼 있잖아요. 얘가 L쉘이 트리플리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데, L쉘로 트랜지션 일어날 때 생겨나는 그 요 엑스레이, 요게 이제 K알파인데, 얘가 디제너스가 깨지면은 L1, L2, L3 이렇게 이제 디제너스가 이제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제너스가 깨진 경우에는 여기 L3로 이제 된 경우에, 또는 L2로 된 경우에, 또는 L1으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K알파1, K알파2, K알파3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K알파 레디에이션은 K쉘에서 L쉘로 트랜지션 될 때 나타나는 그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를 우리가 이제 그 K알파 레디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M쉘이 있는데, 이제 그 M쉘에서 K쉘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날 적에 이제 그걸는 이제 K베타의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K알파랑 K베타만 거의 이제 보이게 되고요. 뭐 L알파라든가 M알파는 거의 이제 관측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K알파, K베타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캐릭터스틱 엑스레이가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K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K알파는 지금 K 레벨의 K쉘에서 이제 L쉘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디즈너스에 의해서 K알파1하고 K알파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쉘에서 그 N쉘로 떨어질 경우는 이제 K베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각의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가 있는데, 그 캐릭터 엑스레이의 그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이 이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겟이에요. 타겟 물질인데, 많이 쓰는 타겟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쓰는 타겟은 카파를 제일 많이 쓰고요. 몰리브덴, 코발트, 아이언, 크롬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파인 경우에는 1.54 옹스트롱, 그리고 거의 1.54입니다. 이게 비슷하겠죠. 왜냐면은 그 디제너스가 깨지더라도 사실은 에너지 레벨이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K베타는 이제 인텐시티가 상당히 낮아요. K알파에 비해서 K베타가 인텐시티가 상당히 낮죠. 물론 이제 K알파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레벨 스플리팅이 있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그 K알파랑 K베타가 거의 도미넌트한 캐릭터리스틱 픽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는 2.29 옹스트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1.93 옹스트롱, 코발트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브래그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래그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대물리 시간에 배웠죠. 2D 그 사인 세타는 n 람다다라는 거 배웠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브래그 티어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측정하는 거는 세타를 측정하는 거예요. 세타.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세타를 측정을 하는 거고, 람다는 주어지는 거죠. 물론 n은 이제 정수인데 대부분 1로 놓죠. 이 n이 2, 3 이거는 이제 하이 하모닉스라서 이제 시그널이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럼 람다가 지금 뭐냐면 바로 특성 엑스레이의 파장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컨티뉴어스 엑스레이는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컨티뉴어스 엑스레이는 지금 여기 보듯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형성을 하고, 요거는 이 백그라운드는 필터로 그냥 스크리닝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요 픽은 굉장히 샤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파장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장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측정을 할 적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타겟이 뭐냐. 이 그 엑스레이 튜브의 타겟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얘가 카파인 경우가 제일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카파를 쓰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는 몰리브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크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아이언이나 코발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 측정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얘가 그 튜브가 카파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제 그 처음 이제 측정할 적에.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 엑스레이의 그 파장에 따라 가지고 특성 엑스레이의 파장은 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타겟이 카파였다 그러면은 이제 1.5418 옹스트롱을 요 람다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튜브에서 이게 인텐시티는 어떤 그 비례 관계에 있냐면은 인텐시티는 이제 이런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요 B는 이제 그 비례 상수고 요 I는 커런트죠. 그래서 커런트가 크면 클수록 여기 인텐시티가 이제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요 V는 이제 그 V는 볼테지고 그 다음에 VK는 이제 여기 K 엑스테이션 볼테지예요. K 엑스테이션 볼테지. 그러니까 아까 원자가 있고요. 그 원자에서 이제 K 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L 쉘이 있다라고 할 적에 보게 되면은 요 K 쉘에 있는 전자를 어쨌든 떼어내야 바깥으로 이제 벗어나가게 해야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원자마다 다 다르죠. 그 에너지가. 왜냐면은 얘가 워크 펑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워크 펑션이 원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K쉘에서 떼어내는 그 에너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엑시테이션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엑시테이션 볼테이지의 그 디퍼런스, 요 차이만큼 이제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N은, 여기는 이제 보통 1.5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리스틱 라인은 굉장히 내로워해요. 얼마 정도냐면은 보통 0.001 옹스트롱의 풀비스 해프 맥시멈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가 이제 거의 단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파장의 그러한 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텐시티가 이제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얘가 내로우한 픽을 가져야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 이제 좋은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브레이그 법칙을 쓸 적에 람다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상수가 아니라 어쨌든 넘버로 이제 그 픽스 돼야 이제 그래야 이제 그 레티스 파라미터를 잘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람다가 계속 이제 컨티뉴어스 엑스레이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서 디스페이싱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노크로마틱 레디에이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노크로마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파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가 이 파장이 파장이 아토믹 넘버 이 에미터는 우리가 타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타깃의 아토믹 넘버랑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냐면은 얘가 아토믹 넘버가 있으면 그거의 스퀘어루트 그 프리퀀시의 스퀘어루트하고 비례를 하게 된다. 여기 C하고 시그마는 이제 상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걸 우리가 모즐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금 이 스퀘어루트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파장을 가지고서 웨이브랭스를 이제 프리퀀시로 전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보고 프리퀀시의 스퀘어 루트를 이제 씌우게 되면요. 여기 그 세로축을 이제 아토믹 넘버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K 알파 픽이라든가 아니면은 L 알파 요 라인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카파의 K 알파는 지금 이제 거의 1.54 옹스트롱 정도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언 경우는 아이언의 K 알파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넘버가 조금 달라지고 크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토믹 넘버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믹 넘버가 지금 여기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토믹 넘버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요 그 웨이블랭스 요 웨이블랭스는 이제 더 짧아지게 되죠. 네, 그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